BTS의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이 엊그제 타투업의 합법화를 강조하며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의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BTS의 멤버 정국의 손에 반창고가 붙은 사진도 함께 올렸는데요. BTS의 팬클럽 아미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류호정 의원 본인 연결해서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네, 사진 왜 올리셨어요? 사실 지금 타투이스트들이 타투를 뭐 디자인하고 시술하고 관리하는 그런 모든 행위가 불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유명 연예인이 방송에 출연할 때 타투를 붕대나 뭐 반창고로 가리는 이유가 어쨌든 타투는 불법이지 않느냐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게 좀 싫었고요. 제가 뭐 어떤 아미로 자격이 부여될 만큼 어떤 활동을 해왔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BTS라는 그러니까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팬으로서 좀 그들의 예술적 표현 행위도 이렇게 제약되는 게 싫었습니다. 잠깐만요. 의원님도 아미세요? 뭐 어떻게 뭐 불릴 만큼 활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네, 아무튼 회원이시고. 네.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예. 근데 아무튼 아미 쪽에서는 좀 반발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그러면? 우선 반대로 사실 정국님의 타투를 왜 가리느냐라고 반대로 광고사나 방송사에 항의하는 팬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분의 타투를 팬이잖아요. 그 타투를 그 자체로 좀 받아들이면서 또 거기에 이렇게 아미라고 팬클럽 이름이라든지 이런 소중한 것들이 새겨져 있으니까 함께 소중히 하시는 팬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연예인은 밤에 촬영해서는 안 된다. 뭐 청소년 가수에게 노출이나 뭐 선전적인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처럼 이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처럼 좀 정치가 사실 우리 삶과 밀접한 부분인데도 정치적이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게 정치인들이 그동안 좀 신뢰를 쌓지 못한 결과인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웠고요. 또 이 법과 관련해서는 정치라는 게 말씀드렸듯이 좀 시민과 거리가 멀고 안타깝지만 근데 법률안이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용어도 낯설어서 좀 일상적이고 대중적인 내용으로 좀 법안을 알리고 싶었는데 좀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사과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사진을 내릴 계획이세요? 그러면 사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또 한편으로는 또 뭐 DM이나 이런 것들로 뭐 아티스트들의 타투가 멋있는데 한국에 오면 뭐 편견 때문에 가려지는 것이 아쉽다. 아티스트들의 개성이 잘 표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또 타투법에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도 있었거든요. 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좀 오늘 타투법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건 좀 이따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무튼 사진이 지금 논란이 됐길래 좀 질문 드린 건데 답을 확실히 안 해주시네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사진은 그래서? 사진에 대해서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의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의견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바로 내릴 계획은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 여쭤보게 되면 하나 좀 사실관계 좀 확인차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방송에 이 타투가 지금 방송이 나가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타투 사실 뭐 여러 규정들을 보면 타투는 절대 안 된다라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풍양속에 저해 뭐 이 정도의 폭넓은 뭐 좀 규정 정도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확히 규정을 살펴보지 못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운동 경기 이런 거 중계를 보면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 타투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대로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좀 제가 이게 뭔가 지금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 싶어서 지금 질문 드린 건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정에 뭐 타투, 문신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해봐도 나오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좀 권유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사 자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타투법 제정안을 지금 이제 마련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련 법이 이미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다시 마련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현재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님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요. 지난달에 또 두 분이 같이 뭐 법안 통과 의지를 밝히기도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서두른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분 의원님 발의 법안에는 좀 당기지 못했던
현장 아티스트의 요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낸 법안까지 모두 병합해서 심의가 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문신사법이라고 냈고요. 네. 지금 의원님은 타투어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단 용어부터가 다른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사실 그 문신이라는 단어가 낙인과 형벌의 단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뭐 옛날부터 누구에게 좀 새기거나 형벌로서 먹물로 글자를 새기곤 했거든요. 그 단어가 좀 이어져 온 것이 있고요. 네. 그래서 좀 젊은 타투이스트 분들은 이런 문신사라는 단어 자체를 좀 거부하기도 하세요. 들은 바로는. 그리고 또 그 타투라는 용어가 좀 더 국제적인 용어이기도 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타투라는 용어가 이제 세계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가급적 사실 법안에는 한국어 사용하는 게 좋긴 하지만 이렇게 네. 국제적 용어를 따라서 예를 들어서 게임법을 놀이법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이런 좀 부정적인 의미를 지금 좀 역사적으로 갖고 있는 용어임을 감안해서 타투어법이라고 붙이게 되었습니다. 법안 이름부터 참 중요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아무튼 그러면 지금 의원님의 타투어법 제정안이 그 이미 발의된 다른 법과 가장 확실하게 다른 점이 어떤 겁니까? 우선 이렇게 이름부터 사실 조금 크게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뭐 다른 안에 보면 뭐 전문대학 등에서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하는 사람에게 면허를 주자 이런 학력 제한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네, 다르고 뭐 멸균이라는 개념이 좀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이제 꼭 면허 자격을 학력으로 연결지어서 이렇게 그 규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아무나 다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구상인가요, 의원님 방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술이라는 게 대학을 나와야만 예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현재 뭐 관련 타투이스트 학과라는 것이 그리 많이 존재하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타투이스트 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사람으로 면허 자격을 수정을 했는데요. 예. 우선 행정명령으로 맡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기존에 발의된 법안에 보면은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꼭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타투 학원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만 수료해도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그 접근법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뭐 그런 취지도 있고요. 네. 사실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재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학 전공을 이수하지 않고도 타투이스트로서 활동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현장의 또 목소리들을 참고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대학이 아니더라도 여러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거든요. 현재 그렇죠. 타투이스트 분들께서 그러하듯이.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옮긴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아직 발의는 안 된 상황입니까? 네, 우선 발의 요건인 10명은 채운 상태이고요. 그래서 예. 오늘 중으로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의원님 연결한 김에 이 문제까지 좀 같이 여쭤볼게요. 정의당에서 이제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이제 계속 목소리를 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손실보상법에서 소급 적용이라는 표현을 뺀다. 지금 방향을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지금 많은 게 꼬여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하루가 막막한 분들에게 사실 뭐 보상이든 지원이든 형식이 뭐가 중요하겠냐 싶지만 이번 일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지원 초기부터 그러니까 행정명령 초기부터 예측을 했는데 그런 예측 능력이 좀 부재하지 않았나 또 시간 끌기를 세우지 않았나 농성 42일째인데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요구가 잘 받아들여지기를 바라고 또 조만간 아마 보고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 대해서요. 그건 어떤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의당에서 실태 조사를 해서 그걸 이제 밝힌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것보다는 지금 이 많은 것들이 꼬여온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소상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이제 생길 것 같습니다. 아, 국회 안에서 논의 과정이나 이런 걸? 네. 아, 그걸 다 공개하실 계획이세요? 사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때도 좀 소상히 공개를 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민주당의 논리는 일단 두텁게 재난지원금 준다라고 하는 거와 함께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라는 논리를 제기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행정명령을 받은 분들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정부의 지원 그러니까 시혜적인 태도의 어떤 수혜를 받는 분들이 아니라 네. 행정명령을 받아서 영업을 못하게 된 그렇기 때문에 보상받을 권리가 있으신 분들인데 예. 오히려 그분들에게 보상하지 않는 것이 저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누가 행정명령을 따르겠습니까? 그러게요. 아무튼 만약에 민주당이
그 소급 적용이라는 걸 빼버리고 손실보상법 처리를 한다고 한다면 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현재도 지금 강력하게 좀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기조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